네, 2023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이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비대위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윤석열 친정 체제가 보입니다. 이재명은 무겁고 과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승리할까요? 네. 이 사람 속을 읽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일하실 때도 컴퓨터에다가 네이버도 켜놓고 딴 것도 켜놓고 일도 하다가 뭐도 하다가 대화도 하다가 복잡하게 하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수없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딱 짚어내는 게 참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을 해서 나도 대응을 합니다. 바둑둘 때처럼.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가지가 않습니다. 또 생각한 대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고 또 계획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윤석열 친정 체제라고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는 바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화제는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서천 보령 대천 해수욕장 있는 그쪽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죠. 장동혁 의원은 69년생입니다. 50대 중반쯤 되는 거죠.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졸업자입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행정고시에 붙었죠. 집안은 좀 가난했다고 하는데 과외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서울대 가면 된다 그래서 똑똑했으니까 서울사대를 갔고 불어교육과인데 선생님으로 가지 않고 행정고시를 대학 졸업하기 전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서 장교로 근무를 했죠. 당연히 행정고시 본 친구들은 쏘이다고 가나 중이다고 가나 그래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공무원으로 7년 생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만두고 2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2001년에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그 다음에 국회 파견 판사, 그리고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그만뒀죠. 21대 국회에서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한테 졌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자기 고향인 보령에서 출마해갖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초선 의원입니다. 이 프로필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 싱크탱크죠. 거기에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임명했습니다. 홍영림 기자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을 보게 되면 민경호 대한연대 상임 대표, 김경률 회계사,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표,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과 부교수. 한지아 씨는 하나갑 옛날 DJ 측근인 그분의 조카딸이죠. 네. 근데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잘한다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 대표, 김혜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 유희동 정책위의장, 이건 당연지로 들어간 거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을 임명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나 합종연행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정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설섬수범하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사극하게 되면 항상 최수정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가장 영특한 주인공은 지는 걸로 나오죠. 이걸 놓고 이 사극 주인공은 이준석으로 해석을 해서 이준석이 제갈공명의 비단 주머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걸 꺼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걸로 많이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짜여진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그 뒤에는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비대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그 다음에 디오로 백 문제 좀 많았죠, 몇 가지.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윤석열을 비판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대위가 구성됐는데 국민적 인기가 높은 한동훈을 차출을 하면서 한동훈 씨는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쥐어버렸고 모든 관심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저는 거의 100% 투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대책위원들 임명된 거, 이 면면들,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 이런 인맥들을, 그리고 김영동 씨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됐죠. 뭐 과거 운동권이었다라고 하는 안동 출신, 이런 사람들을 대학교 때부터 다 서울대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인맥으로 관리하던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해서 김영동 비서실장, 네, 그가 과거에 운동권 이력이 있던 누구랑 뭐 한노총에서 뭐를 했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점인 젊은 층, 그다음에 진보적인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장동혁 씨 또한 젊은 축을 끌어오기 위해서 초선위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있지만 뭐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죠. 이런 사람들도 용산에서 아름아름으로 그동안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거고, 저는 이러한 인원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을 이철규 전 사무총장으로 봅니다.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닥친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만이 60이 안 된 젊은 층으로 가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리크루팅을 했고,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우면서 이러이러한 사람 비대위원, 이러이러한 사무총장, 이러이러한 비서실장에서 체제를 갖춘 걸로 저는 봅니다. 제 취재가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맞을 거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비대위는 굴러갈 겁니다. 앞에 내세운 거는 젊은 층,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목적은 중수청을 땡기기 위한 거죠. 중도,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청년층이 이준석을 따라서 이탈하는 현상을 틀어막고 거꾸로 잡아당기겠다. 젊은 사람들을 내려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거고, 이철규 총장이 음지에서, 이분이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정보도 해봤고 빠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 지낸 분이죠. 그분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임혁백 교수를 하게 되면은 참 딱 떠오르는 이름이 고려대학교 정외과에서 현인택 교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정외과에서 친문재인 계열은 문정인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친이명박 계열은 김우상 교수였습니다. 두 분 다 리타이어 했습니다. 김우상 교수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개량 정치학이라 그럴까, 세계가 각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누가 이길지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국제 정책을 해준 분이죠. 이분이 MB 당선 때 캠프에서 뛰었고 MB 정부 때 호주 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하고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이고, 문정인 교수는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분이지만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대사관을 지내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MB 때 박근혜 때 못하고 문재인 때 세종연구소 이사장하고 은퇴했죠. 문재인 교수 라인에 섰던 사람이 외교부 차관했던 최종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대에서는 김우상, 문정인이 각각 좌우로 대표하는 교수였고, 고려대학교 정외과에서는 현인택 교수,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지냈죠. 그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었고, 그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안보실장 지낸 김성환 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효도 이쪽으로 볼 수 있고, 또 숙명여대 교수였던 홍 교수, 그리고 북한인권대사를 하고 있는 이신화, 이런 분들이 현인택 교수를 중심으로 한 고대의 보수파죠. 반면에 있었던 분이 고려정외과의 임혁백 교수입니다. 임혁백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고,
문재인 때는 리타이어 하셔갖고 움직이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 공관위원장이 됐네요. 하여간 임혁백, 현인택 그 구도는 고대 정액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도입니다. 그러한 이제 임혁백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네, 이거는 뭐 문정인 교수를 인정했다는 것만큼이나 올드하게 가는 거죠.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명이 문제가 많죠. 그건 알아요. 근데 그걸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총리 같은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국힘당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국힘당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가 국무총리 같은 거니까 국무총리를 가르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대표를 갈아버리면 이재명이 아웃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을 내세워서 확 하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이석현 전 부의장도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저쪽에서도 뭐 천하람 씨가 탈퇴하지만 그건 큰 비중은 없는 거고 지금 여기는 위태위태하니까 젊은이들을 막 내세웠다가는 마땅한 젊은이도 없어요. 사실은 586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눈알을 찔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86, 486,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한 게 정확한 겁니다. 그걸 확 찌른 겁니다. 그들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재명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하니까 젊은 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찔러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랑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임혁백 교수를 공관위원장이 했다. 그러니까 수구로 가는 거죠. 지금 대체로 보수가 수구고 저쪽은 진보라 그랬는데 전혀 반대로 가는 형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승기를 잡은 걸로는 국힘당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또 국민 여론하고는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인 거는 디오르 백 같은 거를 다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주가 조작 같은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런 게 지금 무리수인데 그래도 미는 거는 승산이 각자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난 될 수 있다고 밀어보는 거지.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다른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자, 이재명은 386의 아바타로 붙잡혀 있어서 무겁고 과거로 하면서 386 보호하기로 나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젊고 빠르게 한당원을 내세워서 치고 나갑니다. 그 중간엔 이철규 의원이 전 사무총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역을 보는 최용건 씨는 근소한 차로 국힘당이 이길 것이다. 운이 그렇게 들어온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